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스터디 ETF 편에서는 국내와 해외 상장된 ETF 중에서 포트폴리오에 참고할 만한 ETF를 다루는데요. 오늘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리츠 ETF인 미국 상장 ETF VNQ와 국내 상장 ETF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츠에 대해서 알아보면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부르고요. 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임대사업, 주택 저당 채권 등에 투자하여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는 상품인데요.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처럼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 소액으로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가 가능하고요. 주주에게 매년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수익 또한 부동산의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것을 리츠라고 해요. 그래서 리츠는 대표적인 현금 흐름을 발생하는 인컴 자산이라고 불리우고, 리츠 ETF는 리츠 상품이나 리츠 회사에 투자하는 ETF를 말합니다.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때 리츠 ETF를 쓴다면 대표적인 미국 상장 ETF인 VNQ가 있어요. 운용 자산도 큰 ETF로 거의 대표 ETF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는 비슷한 성격의 국내 상장 ETF인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라는 게 있어요. 두 ETF는 모두 MSCI US 리츠 인덱스를 추정하고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둘 다 똑같은 기초 지수를 추정을 했어요. 그 똑같은 게 뭐냐면 타이거 미국 MSCI 리츠가 추정하는 MSCI US 리츠 인덱스예요. 근데 VNQ가 한 2, 3년 전부터 MSCI US IMI 리얼 에스테이트 25, 50 인덱스로 추정 지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리츠 추정 지수가 분화가 됐는데 VNQ는 그 새로 생긴 걸로 따라가게 됐고, 타이거는 예전에 쓰던 기초 자산을 그대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생겼는데 둘 다 MSCI에서 나온 같은 계열의 US 리츠 인덱스고, 종목의 성격에 따라서 리츠 구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고 거의 동일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좌의 성격에 따라서 VNQ를 하냐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를 하냐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리츠 ETF의 기초자산인 MSCI US 리츠 인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MSCI US 리츠와 MSCI US IMI 에스테이트 25, 50 이 두 가지 지수가 있는데, 먼저 나왔던 게 위에 있는 거고 아래에 있는 게 나중에 나온 거고요. VNQ는 나중에 나온 걸 추정하고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는 원래 있던 지수를 추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두 개의 차이를 보시면 새로 나온 지수가 2016년에 나왔는데 이때서부터 2019년까지의 비교를 보면 새로 나온 지수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MSCI US 리츠와 MSCI US IMI는 종목 구성도 약간 다르고 종목의 개수도 151개와 180개로 약간 다르고 종목의 비중이 좀 달라요. 큰 차이가 뭐냐면은 MSCI US 리츠가 원래 이랬다면 MSCI US IMI 리얼 에스테이트는 스페셜라이즈드 리츠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이게 특수 리츠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종목별로 체크를 해보니까 주로 통신 장비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5G 같은 통신 장비에 관련된 리츠가 많더라고요. 그게 뭐 14%나 증가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주거용 리츠, 상업용 리츠, 헬스케어 리츠, 오피스 사무실 리츠, 그 다음에 공장에 관련된 리츠, 이건 뭐 다양한 리츠라는 거고, 호텔 리조트 리츠 이런 거는 원래 기초 지수보다 조금씩 다 줄었어요. 근데 스페셜라이즈드 리츠가 많이 증가된 게 새로 편성된 지수고, 그걸 따르는 게 VNQ, 그리고 예전에 했던 걸 따르는 게 타이거 MSCI라고 보시면 되고, 둘 다 거의 비슷한 건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최근 수익률은 VNQ가 따르는 MSCI US IMI 리얼 에스테이트 지수가 조금 더 높다. 이 정도만 체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ETF.com에서 VNQ 리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VNQ는 뱅가드 리얼 에스테이트 ETF로 돼 있고, 에쿼티는 이제 자산이고 US 리얼 에스테이트 미국의 실물 자산에 속하는 거고요. A 95점으로 전체 평가 점수는 높은 ETF고요. 아까 설명드린 거랑 비슷해요. 18년까지는 MSCI US 리츠 인덱스를 따르다가 2018년 이후부터는 MSCI US IMI 에스테이트 25, 50 지수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VNQ ETF 데이터를 보면 운영사는 뱅가드, 인셉션 데이트로 시작한 날은 2004년 9월 23일이고 익스펜시브 레이티오는
수수료인데요. 운영 수수료는 0.12%,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는 운영 자산인데 27빌리언으로 굉장히 많아요. 미국 전체 리츠 ETF 중에서 운영 자산 1위의 ETF고 가장 대표적인 ETF라 보시면 돼요. PER은 38이고 PBR은 2.7, 배당률은 4.1%, 현재는 4% 후반대에 나오는 것 같고 넘버 오브 홀딩스는 184종목을 가지고 있고 VNQ의 차트를 보면 2004년에 출발한 이후로 미국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까지 미국 부동산 버블이었잖아요. 같이 올라가다가 금융위기 때 거의 70% 정도 손해가 난 다음에 최저가 25불 정도를 찍고 현재는 100불까지,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시작해서 2020년 초반에 고점까지 거의 4배가 올랐죠. 거의 4배가 오른 후에 다시 떨어져서 다시 60도 찍고 현재는 80불인 상태고, 그래도 지금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해서는 거의 3배 정도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제가 보통 부동산과 주식을 비교할 때 VNQ를 많이 비교하는데 VNQ가 어쨌든 리츠 ETF로서 부동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강남의 부동산이 요새 많이 올랐는데 금융위기보다 현재 가격이 4배가 못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아무리 집이 많이 올랐다 해도 저점 대비 2배에서 많으면 3배 정도까지 오른 거지 4배까지는 상승 못 했거든요. 근데 미국 부동산을 바탕으로 하는 리츠인 VNQ는 4배나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대표 성격인 강남 부동산보다 금융위기 이후 상승률도 훨씬 좋았고요. 강남 부동산에서 개인들은 상가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투자할 건데 기초자산의 수익률 자체도 VNQ가 더 높고 VNQ는 연간 배당 4% 정도씩 분기별로 배당까지 줬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상가 투자를 하거나 아파트 투자하는 거 이상으로 리츠 ETF 투자가 실제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이거에 대한 비교는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고, 어쨌든 VNQ도 미국 부동산의 시세에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보다 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최근에는 부동산의 상품성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요새는 상업용 부동산, 상가나 주택 부동산보다도 여기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뭐 특수 부동산 있잖아요. 물류창고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들 있잖아요.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한다든지 택배 배송의 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은 5G에 관련된 기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동산들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대요. 상품성도 더 좋고 시장도 넓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부동산 투자도 VNQ 투자로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의 대체 성격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VNQ에도 일반적인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에 관련된 리츠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팬데믹 위기 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그래서 3월 달에 포트폴리오에 많이 추가가 되게 됐는데 10년간은 뭐 8% 정도 수익이 있었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미국과 영국 부동산은 2017년서부터 좀 조정이었다 하더라고요. 여기 차트에서도 보여지고 있죠. 근데 한국 부동산은 2017년부터 올랐는데 그 전까지 조정이었죠. 근데 선진국들은 한국이 조정이었을 때 쭉 오르다가 2017년서부터 약간 조정이었다고 했어요. 여기도 그렇게 표시되어 있고 VNQ의 최근 시세는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고, VNQ의 나라는 미국을 100%를 하고 있고, 섹터를 보면 기본적으로 크게 3가지가 분류되는데 상업용이 40%, 특수 리츠가 40%, 주거용이 15%로 주거용 리츠는 생각보다 작고 상업용 리츠와 특수 리츠가 40% 정도의 비중으로 양분하고 있고, VNQ 자산의 탑 10의 비중을 살펴보면 뱅가드 쪽 기초자산으로 또 11% 들어가 있고, 아메리칸 타워 코퍼레이션은 5G에 관련된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8.7% 들어있고, 여기 있는 회사들은 리츠 회사들이에요. 리츠를 바탕으로 하는 회사고, 그게 주식처럼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하나가 리츠 주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에 따로따로 다 투자가 돼 있다는 거고요. SBA도 5G에 관련된 거더라고요. 뭐 아메리칸 타워나 SBA 같은 게 타이거 쪽이랑 좀 달라요. 그쪽은 이게 없는데 스페셜라이즈드 리츠가 VNQ가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디테일한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궁금할 때마다 공부하면 될 것 같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상업용 40%, 특수리츠가 40%, 주거가 15% 정도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국내 상장 ETF인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TF에 익숙치 않으신 분은 합성 H가 뭔가 하실 수 있는데, H라는 거는 환 해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자산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달러 표시일 건데 우리는 원화를 쓰니까 매일매일 가격을 측정할 때 환율의 변동성을 커버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은 걸 해칭이라 그래요. 해칭을 하면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큰 관계없이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화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건 뭐 장단점이 있어요. 최근에는 환 노출이 좀 더 인기가 있고, 예전에 해외 투자가 익숙치 않을 때는 환 해지 상품이 좀 인기가 있고 그랬어요. 모든 일엔 공짜가 없듯이 환 해지도 일종의 수수료가 들어갈 거고, 합성 ETF라는 게 좀 다른데, ETF 주요 구성 자산을 보면 아까 VNQ와 다르게 어떤 뭐 구체적인 기초 자산이 없죠. 구체적인 기초 자산이 있는 거는 따로 있고요. 이렇게 수합 거래라고, 그 기초적인 자산 운영하는 운영사에다 ETF를 팔고 있는 운영사들이 일종의 수합 거래라는 걸 통해서 기초 자산이 만약에 4%의 수익이 나면 나도 4% 정도의 수익이 나는 뭐 계약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지수인 MSCI 리츠 인덱스를 비슷하게 추정하는 가상의 자산 같은 거를 만든 거죠. 그거를 계약 거래를 통해서 만든 건데, 담보도 자꾸 해서 완전히 뭐 허공에 지은 성 같은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수합 거래한 합성 ETF는 담보 자산을 그래도 꽤 많이 잡는다 하더라고요. 95% 정도인가? 그 정도 잡는다 해서, 만약에 수합 거래 자체가 잘못되거나 어떤 뭐 신용 문제가 있어서 뭐 거래가 파악이 된다든지 그러면 뭐 대략 95% 정도까지는 뭐 10,000원 샀으면은 뭐 한 9,000원 정도까지는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뭐 10,000원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합성 ETF가 아닌 ETF보다는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하죠. 뭔가 파생 상품 같고. 그래서 저도 합성 ETF를 잘 하진 않아요. H인 환 해지도 잘 하지 않는데,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는 합성과 H가 같이 되어 있는 합성 H ETF예요. 근데 이거를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마땅한 미국 리츠 ETF가 딱히 상장된 게 없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상장된 ETF 중에 하나라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ETF 계열을 보면 기초지수의 MSCI US 리츠 인덱스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수합 형태의 장외 상품을 이용하여 운영을 한다, 이렇게 써있죠. 분배금을 지급하는데, 분배금은 VNQ랑 똑같이 분기 배당으로 1년에 4번을 주게 되고요. 대략 분배금 역사를 보면 타이거 MSCI 리츠는 분기당 100원 정도 전후로 항상 줬었어요. 저도 이거 ETF를 개인연금에서 투자한 지 1년 넘는데 거의 100원 이상씩 주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100원 이상을 다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100원 이상씩 내본 받으면 400원이잖아요. 4%에서 4% 좀 못 미치는 그 정도의 배당률이었던 것 같고, 보시면 예전엔 15,000원대였잖아요. 3% 정도의 배당률이었는데 지금 떨어져서 뭐 이때만 해도 뭐 거의 5%에 육박하는 배당률이었겠네요. 지금은 뭐 한 4% 정도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하는 리츠고, 최근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지만 월봉으로 보면 이것도 꾸준하게 상승했던 리츠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안 좋은 것 같고, 시가총액은 524억 원, 펀드 보수는 연 2.5%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TER 보수는 0.3% 정도 나오고, 네이버에서 보는 보수는 전부가 아니고 증권사 MTS나 HTS에서 찾아보는 TER 보수로 진짜 보수라고 보셔야 돼요. 국내 ETF는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리츠라고 네이버 금융에서 검색해보면 이것밖에 없는데, 그냥 리츠 회사들 있잖아요. 모두투어 리츠, 신한알파 리츠, 이런 거는 리츠 종목이 하나로 상장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리츠를 투자한다 하면 이런 걸 투자하는 거고, 리츠 ETF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리츠들을 모아서 기초자산을 만든 거를 투자하는 걸 리츠 ETF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리츠 ETF는 국내 상장된 게 킨덱스 미국 다우존스 리츠랑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랑 킨덱스 싱가포르 리츠, 이렇게밖에 없는데 거래 대금을 보면 너무 작죠. 그냥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만 하셔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연금에서 리츠 투자를 할 때 타이거 MSCI 리츠를 투자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VNQ와 미국 MSCI 리츠 합성 H를 비교해 볼게요. VNQ는 운용사가 뱅가드,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는 미래에셋이죠. 운영자산은 VNQ는 27.2 빌리언 달러인데 이거를 원화로 환산해 보니까 33조 5천억 원이에요. 엄청 많죠. 미국 리츠 ETF 1위고요.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는 524억 원이에요. 엄청난 차이네요. 33조를 빼도
5천원과 비교해도 10배나 차이 나요. 그리고 운영수수료도 0.12% 저렴한데 타이거는 뭐 0.3%, TR 보수 기준이고요. 그래도 TR 보수 기준으로 국내 ETF 치곤 싼 거네요. 분배금은 VNQ는 분기 배당으로 주고 4에서 5% 정도 주고,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는 대략 VNQ보다 분배금이 한 0.5에서 1% 정도 낮은 느낌이에요. 투자해보면 그 정도 느낌이고, 이거는 제가 대략적으로 쓴 거예요. 3에서 4% 정도 느낌이다. VNQ보다는 한 1% 정도 떨어지는 정도의 분배금을 줄 때가 많고, 2019년에는 1년에 주당 470원 줬어요. 그때는 13,000원 정도 했을 때 470원 준 거니까 대략 3점 몇 %였을 것 같죠? 지금은 4%가 될 수도 있고, 대략 분기당 100원 정도는 꾸준히 주고 있는 리츠 ETF 입니다. 추천 계좌는 VNQ는 해외 ETF니까 일반 계좌에서 해야 될 거고,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는 일반 계좌에서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은 국내 기타 ETF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다 내야 되죠. 그래서 개인연금 계좌 같은 비과세 계좌에서만 할 수 있는 ETF인데요. 비과세 계좌에서는 해외 ETF를 직접 투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과세 계좌에서 리츠를 투자하고 싶으면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연금에서 추천해드리고 있고, IRP 계좌는 증권사마다 약간 할 수 있는 게 다른데요. 미래에셋 IRP 기준으로는 타이거 미국 MSCI 리츠가 투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개인연금에서는 가능해요. 보통 IRP랑 개인연금의 차이가, 개인연금은 되는데 IRP에서 못하는 ETF가 많고, 대표적으로 선물 ETF나 파생 ETF 같은 거는 거의 IRP에서 안 되게 현재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증권사마다 다르니까 다른 증권사는 따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래에셋 기준으로는 IRP 안 되고 개인연금만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미국 리츠 ETF인 VNQ와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H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리츠 ETF를 투자할 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해외 직투를 하실 때는 대표적인 리츠 상품으로 O라는 걸 많이 하세요. 근데 ETF 기준으로는 VNQ가 가장 대표적인 ETF라 보시면 되고,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VNQ 투자가 실제 상업용 부동산 투자보다 거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투자 성과나 이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부동산을 직접 산다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소액으로 간단하게 미국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라 앞으로 제가 은퇴자산으로 꾸준히 모아갈 ETF로 생각하고 있고, VNQ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좋은 ETF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VNQ의 종목을 세부적으로 공부해봤더니 현재 리츠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리츠 투자라고 해서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리츠를 막 팔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상업용 리츠라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물 간 리츠 투자예요. 미국은 지금 스페셜라이즈 리츠, 그러니까 특수화된 리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라든지 물류창고, 5G 기지국 관련 뭐 이런 리츠들이 뜨고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포지션이 VNQ가 강조가 돼 있는 ETF다 보니까 그런 걸로 봐도 VNQ 투자가 합리적이라 생각이 또 드네요. 차후에 부동산 투자와 리츠 ETF 투자의 비교 영상도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